네, 예비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보고서는 먼저 시간 영역에 대한 리스폰스와 주파수 영역에 대한 리스폰스 두 가지를 작성해 오시면 되는데요. 시간 영역에 대한 스텝 리스폰스, 단위 응답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랩 10번의 첫 번째 실험에 해당하고요. 스텝 리스폰스.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플라트하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장을 여기를 0.파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저항값이 550옴, 560옴 이고요. 캐패시터 값이 2.2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페럿 단위고요. 여기는 옴 단위입니다. 그러면 타우는 R 곱하기 C가 되겠죠. 그죠? 이게 시정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플랫하는 게 0에서부터 10타우까지니까요. 0에서부터 10타우까지 먼저 여기부터 먼저 해보죠. 0.01 타우 간격으로 플랫하는 거예요. DT를 0.01 타우, 이게 시간 간격입니다. 이 간격으로 리스폰스를 플랫할 텐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타임 시리즈를 찾아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는 레인지 함수를 써서 스타트 0이고요. 스탑은 10 타우까지니까요. 10 곱하기 타우까지. 그리고 스텝은 DT로 두게 되면 타임 시리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단위 응답 특성이 1 exponential t of tau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exponential t of tau.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단위 응답 리스폰스를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값은 앞쪽에서 이들이 단위 응답 특성을 봤을 때 y는 이제 vo라고 좀 얘기할게요. vo는 1 exponential t of tau. 이건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플랫할 수 있습니다. 시간하고 아웃풋 전압에 대해서요. 계산한 식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v o over tau 플러스에 v in over tau. 저희들이 뉴메리컬하게 이 솔루션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답이 얻어질 겁니다. v o의 초기치는 0입니다. 근데 v o의 n 플러스 1 점화식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현재 있는 VO의 값에서 현재의 dVO over dt 값 여기에다가 dt를 곱하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식인데요. 이게 현재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그 기울기를 시간 인크리멘탈만큼 더해지게 되면 다음 VNO의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클로즈 폼으로 솔루션을 구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수열식은 저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미분 방정식의 데피니션으로부터 이게 시간에 따른 출력의 변화율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간 스텝을 곱하게 되면 dt 동안 변화한 아웃풋 전압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n번째 스텝에서의 값으로 더해주게 되면 출력 전압을 순차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죠.
추정하는 값, 지금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추정하는 값을 YSE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TS 타임 시리즈 개수만큼 시퀀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TS의 하나 작은 데까지, 이게 저희들이 n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는 실제 계산할 때 이게 n 플러스 1까지 가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n 마이너스 1까지 가서 여기 하나가 더해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여기까지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분값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n번째 미분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미분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여기는 미분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n번째에 아웃풋 전압 마이너스의 v YSE에 이 값을 타우로 나누면 그게 이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V는 단위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는 1입니다. 항상 1 나누기 타우, 이렇게 하면 미분값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n번째에. 그리고 나서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 값 n 플러스 1 값, 이게 IDX를 n으로 적는 게 낫겠네요. n으로 적으면 여기를 n 플러스 1 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y값, 여기를 지금 n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n 값에서 dv5 over dt에다가 지금 시간 스텝을 이만큼 되니까 dt를 곱해주면 이게 다음 n 값을 계산해주고, 이게 루프를 돌게 되면 출력 리스폰스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퀀스를 다 찾아낼 수 있고요. 플랫하기 위해서 피그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랫 피겨 그래서 사이즈를 10x 6 정도 사이즈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아웃풋 리스폰스를 그릴 거니까요. 여기다가 서플랫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하나짜리를 만들고 x에다가 ts, ys, 이건 앞에서 계산했던 아이디얼 식을 플랫한 거고요. 그리고 에스티메이션한 값을 플랫하는데, 여기는 라인 스타일을 라인을 없애버리고요. 마커를 점을 찍어서 표시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저장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np.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얻어지는데요. 이게 샘플 개수가 너무 많게 찍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아예 겹쳐져서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스텝 리스폰스를 그리면 라이징 타임이 이렇게 얻어지죠, 그죠? 리스폰스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간 스텝을 한번 줄여볼게요. dt 스텝을 이렇게 줄여서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보시면 살짝 차이는 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는 건 0.1 타우로 그렸을 때랑 0.01 타우로 각각 두 개를 플랫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1일 때의 리스폰스, 그리고 또 하나는 0.01일 때 리스폰스를 그려서 이 둘을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이 둘을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고 파이썬 코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넷으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폰스를 그리는 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여기를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HJ 오메가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요. HJ 오메가는 주파수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10-2 프리퀀시 리스폰스. 여기를 마찬가지로 MP 패키지를 읽어드리고요. 여기를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그 프리퀀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프리퀀시 수입은 저희들이 실험할 때 이제 10Hz부터 10kHz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리퀀시를 MP. 로그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로그 스케일로 이제 스타트와 스탑과 넘버 오브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타트는 10인데요. 10은 10의 1승이기 때문에 1이라고 적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수입할 거니까요. 10의 1승이고요. 또 10K. 너희들이 주파수를 10Hz에서부터 10kHz까지 수입을 하는데, 이건 로그를 취해서 이 지표를 보면 이 지표가 얘는 10의 1승이고요. 여기는 10의 4승입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4까지 넘버 오브 포인트는 51포인트를 하고요. 그리고 10kHz를 보려고 하니까 엔드 포인트를 트루를 내놓으면 10kHz를 측정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스페이스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 레인지를 잡고요. 그리고 여기를 주파수를 각속도로 바꾸려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s를 하게 되면 라디안 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R은 565mm고요. C는 2.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얘가 R 곱하기 C고요. 오메가 제로는 1 오브 타우입니다. 1.0 나누기 타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두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지금 보시면 H가 1 over 1 플러스 J 오메가. 오메가가 지금 WS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누기 오메가 제로. 이렇게 하면 HS 리스폰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진 걸 저희들이 보대 플러스를 그리려면 크기의 dB 스케일을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dB HS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20 times MP log 10 log 10을 취해서 ABS로 HS를 취해서 20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dB 스케일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앵글 HS를 페이즈 리스폰스도 그려야 되니까요. 이걸 MP. 앵글 HS를 한 다음에 여기를 라디안 각으로 리턴하는데요. 디그리 각으로 바꾸려면 180 나누기 파이를 하면 디그리 각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그니튜드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플롯할 텐데요.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플롯하기 위해서 피규어를 가져오고요. 피규어 사이즈를 10x 6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요. AX1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로를 두 개, 칼럼을 한 개. 그러니까 로 두 개짜리 위에를 매그니튜드, 아래를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할 거니까 먼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여기 그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2x1 중에 두 번째 그림에 페이지 리스폰스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AX1에다가 플랫 FSA DB HS 여기를 그리고요. AX2에다가 앵글 HS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여기도 이쪽에다가 let10-2.5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면 보대 플랫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첫째 이게 로그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 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AX1의 X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겠습니다. X
스케일 바꾸고 여기도 AX2에 set X 스케일을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플롯을 해보면 이제 보드 플롯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위쪽이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아래쪽이 페이즈 리스폰스가 되게 되어 있고요.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고요. 이제 레이블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달려면 set y 레이블. y 레이블이 매그니튜드 리스폰스죠. 예를 들어서 db h db h의 db 스케일 이렇게 주고요. 여기는 ax2의 set y 레이블은 앵글이죠. 디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와 페이즈 리스폰스를 주파수에 대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 보드 플롯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는 이렇게 생겨있는 RC 회로를 해석하는 건데요. 1번은 이 RC 회로의 스텝 리스폰스를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회로를 주파수 영역에서 크기와 앵글 값을 찾아서 플롯하는 내용입니다. 이 플롯을 저희들이 보드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간 영역에서 저희들이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서 얻어낸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뉴메리컬하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솔루션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플롯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 컴플렉스 펑션,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한 복소 펑션을 크기와 앵글 형태로 플롯을 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동일한 내용을 LTSpice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LTSpice가 여기 있는 회로가 LTSpice로 작성한 건데요. 먼저 스키매틱을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는 닫아버리죠. 네. 만들어서 저항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저항을 하나 가져다 놓고요. 저항의 크기는 560옴이 됩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를 여기에 캐패시터입니다. C라고 누르면 캡이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캐패시터 값을 바꿀 수 있는데 2.2 마이크로패럿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F3를 눌러서 와이어를 연결합니다. F3를 눌러서 와이어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전압 소스를 하나 가져옵니다. 전압 소스는 F2를 누르면 인벤토리가 뜨는데요. F2에서 전압 소스를 가져옵니다. 그라운드를 붙여넣고요. 연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드밴스드에 가보시면 펄스를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척에는 제로고요. 그리고 하이일 때는 1, 유닛 스텝이죠. 그리고 딜레이는 제로, 라이징 타임 1피코, 1피코세크. 그냥 1피코를 하셔도 되고 1피코세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폴링 타임 1피코세크. 그리고 온인 시간이 10밀리, 그리고 20밀리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리스폰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파형을 인가했고요. 그리고 AC 어널리시스를 할 때를 대비해서 여기를 크기는 1, 앵글은 제로. 그래서 매그니튜드 앵글을 입력 신호 소스에다가 인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출력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F4를 누르면 레이블이 뜨는데요. 여기에 아웃이라고 적고요. 탭을 출력으로 잡아서 연결을 하면 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는 다 만들어졌고요. S를 눌러서 S가 이제 그 스파이스 디렉티브 요 컴포넌트인데요. S를 누르시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랜전트 10ms 그리고 컨트롤 M .ac 데케이드 21 10 10k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요.
여기를 나중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에이시어네시스 할 때 어떤 의미냐면 데케이드는 10배를 나타냅니다. 옥타브는 2배, 데케이드는 10배, 리니어나 리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될 때마다 21포인트씩 하고 10에서부터 지금 10K까지 에이시어네시스라는 거고요. 트랜전트는 여기 안 적혀 있네요. 트랜전트는 캔슬하고 나가죠. 10ms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콜론으로 되어 있는 건 코멘트 처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시어네시스를 먼저 코멘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코멘트 처리를 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출력을 찾아보면 여기 색깔을 제가 붉은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요. 이렇게 얻어지는데요. 여기서 커서를 이렇게 2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 1번을 가져다가 10%가 0.1V 인 자리고요. 여기 커서 값이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커서고 여기 두 번째 커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커서를 90%, 이게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호리존탈 쪽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커서 1의 위치가 시간으로는 123 마이크로세컨드고요. 전압으로는 0.95 정도니까 거의 한 100mV, 0.1V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1V 근처고요. 두 번째 커서, 여기 두 번째 커서는 지금 2.8ms에 있고요. 전압의 크기는 거의 0.9V 근처입니다. 그래서 할 때 커서 2와 커서 1 사이의 시간 차이, 호리존탈 시간 차이가 한 2.7ms 정도 되죠. 2.7ms 정도 됩니다. 그 2.7ms가 지금 여기 t 라이징 타임인데요. 라이징 타임이 2.7ms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요. 원래 저희들이 이걸 계산했을 때 타임 컨스탄트가 2.2 타우라는 말이죠. 타우는 2.2 마이크로 곱하기 565 2.2 마이크로에 565를 하게 되면 타우 값이 얻어집니다. 이게 얼마쯤 되느냐 하면 1.2ms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타우의 2.2배 정도 되는 게 라이징 타임입니다. TR이 저걸로 계산을 해보면 1.2ms 곱하기 2.2를 하면 2.64ms 정도 나오죠. 이 시간이 얘랑 같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예측한 게 한 이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징 타임인데요. 저희들이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 둘의 프로덕트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론을 해서 타우 값을 보면 여기 지금 타우 값을 보면 이 정도 나오는데 타우에 2.2를 곱하면 한 2.7ms 지금 보시면 2.7ms 정도가 라이징 타임에 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과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하는 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똑같이 타임 도메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프리퀀시 2번하고 4번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인데요. 그걸 보기 전에요.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에 메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저에서 이제 라이징 타임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저는 여기에 닷 커맨드 중에 메저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0.1, 10% 위치의 시간과 90%의 시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S에서 닷 메저, 그 다음 트랜전트 T1이 when V 아웃이 0.1일 때 전압을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컨트롤 M을 누르면 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transient t2 find time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죠. 언제 시간을 찾냐 하면 v-out이 0.9일 때 시간을 찾으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사실 저희들이 커서로 0.1일 때 시간과 0.9일 때 시간을 찾아서 t1과 t2 시간을 찾았었는데 그 두 개를 찾아내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를 rising time을 찾는데요. 파라미터로 t2에서 t1 값을 뺏는 걸 저희들이 rising time으로 define 합니다. 이걸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view 로그 파일을 뒤져봅니다. 그러면 rising time을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2.71ms 정도가 rising time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ising time을 측정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rising time을 측정을 해서 이 값으로부터 시정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걸로부터 코너 프리퀀시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하려면 rising time을 알고 나면 여기서부터 타우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우 값은 tr을 2.2로 나누면 타우 값이 얻어지고요. 여기에서부터 코너 프리퀀시 3dB 프리퀀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파람에서 원래 1 over 타우를 하게 되면 이게 오메가 제로인데 여기를 2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코너 프리퀀시 3dB 프리퀀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을 해서 매저를 살펴보면 F0 값이 한 130Hz 정도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우 값은 한 1.2ms 정도 되고요. 라이징 타임이 2.7ms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LT 스파이스를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제시된 RC 회로, 이 회로를 트랜지언트 애니시스를 해서 라이징 타임 값과 시정수 값, 코너 프리퀀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내용은 두 번째 저희들이 해석했던 것과 동일한 걸 LT 스파이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LT 스파이스로 어널리시스 할 때 이번에는 트랜지언트를 닫고요. 에이셔네시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를 코멘트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셔네시스를 해볼 텐데요. 에이셔네시스를 하면 Vout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커서를 열어서요. 하나만 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 위치를 찾을 텐데요. 원래 0dB 있는 쪽에서 3dB 떨어진 자리 3dB가 지금 마이너스 1.9dB 정도 되죠. 그래서 3dB 3dB 지점이 한 이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dB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파수로 129Hz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지금 3dB 코너 주파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여기서 예측한 값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이 주파수와 여기는 시간 영역에서 예측한 코너 프리퀀시와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 코너 프리퀀시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매저는 저희들이 앞서 그 타임 도메인에서 라이징 타임 측정할 때도 커서를 열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매저를 써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이셔네시스한 매저 함수를 써서 F0하고 밴드위스를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T 스파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 결과를 찾아오는 내용이 3번과 4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엑셀이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RC회로의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결과를 계산해 오는 거고요. 3번, 4번은 여기 있는 이 LT 스파이스를 이용을 해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라이징 타임 그리고 시정수 코너 주파수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LT 스파이스의 에이셔네시스를 이용해서 F0 값
코너 주파수를 예측해오고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 해석에서 찾아낸 코너 프리퀀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데까지가 예비 보고서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